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무려 3개나 됩니다. 무인 점포가 하나가 아니라 3개인데요. 같은 사장님이고 이 건물주 분이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무인 매장을 3개나 동시에 오픈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고, 빨래를 하면서 쉴 수도 있고 분식도 같이 하면서 세 가지가 동네 주민들한테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젊은 분들과 하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선택했던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고, 체인에 대해서 너무 주장을 하지 않고 같이 소통하면서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그랬던 부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인시대 무인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무려 3개나 됩니다. 무인 점포가 하나가 아니라 3개인데요. 같은 사장님이고 이 건물주 분이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부산 주례동인데 저희가 이 매장 3개를 오픈을 도와드리느라고 부산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짜 부산 잘 오기 힘든데 빨래방부터 한번 매장 내부를 차례차례 빨래방, 카페, 무인 무식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매장은 무인 창업의 시조세라고 또 볼 수 있는 무인 빨래방인데요. 부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운동화 건조기 세탁기부터 최근 들어 자주 소개하고 있는 이제 삼성 세탁 건조기 4세트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대형도 큰 이불이나 큰 빨래를 위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대형 장비도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밑에 사실 지하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지하가 교회인데 세탁기가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삼성은 상관없는데 탈수 때 굉장한 떨림이 발생합니다. 근데 떨림이 발생하다 보면 밑에 진동이 하고 들어가서 만약에 거주자가 있거나 상가가 있으면 이렇게 진동이 떨림이 느껴져서 민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는 특별하게 이 소프트 마운트, 그 전에 슈츠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프트 마운트 장비라고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설계 구조로 되어 있는 세탁기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가격은 사실은 소프트 마운트가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세제 자판기, 그리고 동전 교환기. 여기 보시면은 삼성은 또 여기 저희가 매번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들어간 빨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 카드 결제 기기가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한 세트는 또 이렇게 현금을 또 결제할 수 있게 지폐가 또 들어가고 동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뭐 점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상권의 구성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뭐 매장마다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뭐 이런 기준이 또 틀리기 때문에 앞전에 저희가 처음에 소개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매장은 점주님이 여기 건물주예요. 건물주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고객들을 좀 배려를 해주신 거죠. 가격을 조금 착하게 해놓으신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무인 창업은, 무인 창업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뭐 무인 창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면 되죠. 무인 카페입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일 수 있지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무인이기 때문에 요 커피 머신이 대부분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메뉴가 요 한 기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람이 있는 그런 섬세함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인력 관리가 없고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이렇게 디저트 구성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인 카페는 빨래방과 똑같습니다. 원격으로도 핸드폰으로도 다 관리가 되고, 뭐 고객이 음료가 막혔다 그럼 바로 뽑아줄 수가 있어요. 나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무인 카페라고 해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죠. 안에 재료도 채워야 되고요, 컵도 채워야 되고, 더러운 부분을 청소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최소로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카페 길이라는 걸로 이제 지금 오픈을
오픈을 하셨는데 저희 무인시대 자체 브랜드는 해버잇이라는 이제 카페 무인 카페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주님께서 만약에 이 상징적인 이름 나는 이 이름으로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또한 저희가 시그니처 인테리어가 있어요. 뭐 화면을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녹색 디자인의 베이지색으로 좀 저희가 그리고 목재 우드톤으로 저희가 맞춰드리는 저 디자인이 따로 있고 근데 나는 또 이렇게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사장님의 그 바램대로 그렇게 진행을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뭐 인테리어가 사실 난 잘 모르고 뭐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머신은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한 뭐 2,400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중고는 더 싸겠지만 중고는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굳이 무인 카페를 창업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상권이고요. 그 다음 창업 비용인데 창업 비용 또한 무인시를 통한다면 정말 알뜰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유명한 카페 브랜드다 국내 유명한 무인 카페 브랜드가 있다 그것만 찾아 나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장비나 저희도 똑같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테리어 또한 더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무인시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무인시대를 꼭 한번 코칭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UI가 화면이 굉장히 뚜렷한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싸다고 해서 그냥 외관만 이쁘다고 해서 다 좋은 그런 머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잘 되는 AS가 잘 되는 브랜드 이런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주기적으로 센스 있게 잘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다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도 또한 저희가 무인시대가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는 뭐 저희가 영상으로도 숱하게 설명드렸던 브랜드인데 SNS 무인 분식입니다. 무인 분식 브랜드고요. 무인 분식은 뭐 말 그대로 무인 라면 플러스 먹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손님들이 안 치고 가질 않나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막 난리를 쳐놓고 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도 요즘에는 좀 정말 예의가 바른 게 의자도 넣고 깔끔하게 나름 다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인 분식 손 많이 가고 뭐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 다만 이제 요런 재고 관리는 점주님들이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난이도를 보면 무인 빨래방, 카페, 분식 이런 순으로 제일 난이도가 안 가는 거는 빨래방.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 있잖아요. 건물주분들이 단독을 하신다면 빨래방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손이 좀 덜 가는 순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분식이 아무래도 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재고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뭐가 빠졌는지, 뭐가 많이 나갔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창업 비용은 사실 뭐 무인 빨래방, 무인 분식, 무인 카페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세한 창업 비용은 뭐 저희 무인시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인 요 라면만으로는 생존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분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사 측에서 워낙에 또 유통으로 유명하던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품목으로 이렇게 문제 없이 라면이랑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장 강점 중에 강점은 로스율이에요. 이 재고들이 사실 로스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다 보면은 근데 이 로스율마저도 본사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거. 그래서 로스율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물품이 많으면 로스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앞서요. 많다고 좋진 않다. 근데 여기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예전에 한번 먹방을 한번 많이 먹었었는데 메뉴 구성도 여기는 본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뭐가 인기가 많고 뭐가 트렌드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왔을 때랑 또 메뉴가 또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본사랑 또 협의를 해서 그리고 메뉴 구성도 평수에 따라서 또 이제 다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뉴가 500개에서 700가지가 있는데 뭐 그걸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수가 작은데 그걸 다 넣을 필요가 없고 평수가 넓다면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작다면 그만큼 주력 상품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또 무인 분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무인시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런 무인 분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권이 학원가나 학교가 좀 있는 그리고 근처에
뭐 편의점이 좀 덜 있고 분식집들이 좀 경쟁업체들이 좀 다소 덜 있는 부분을 좀 노려가지고 또 월세나 이런 부분 다 따져서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도 무인시대가 또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안 한 67년생이고요. 지금은 줄에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장은 요 무인 사업장하고는 한 10분 지근에 있고 집은 바로 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인 사업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무인시대를 선택해서 창업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브를 봤는데 젊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과 또한 솔직한 대표님의 상황과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진솔하게 들렸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어서 제가 또 젊다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인시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인 매장을 3개나 동시에 오픈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고, 빨래를 하면서 쉴 수도 있고 분식도 같이 하면서 세 가지가 동네 주민들한테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따로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무인시대와 함께하면서 확연히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젊은 분들과 하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선택했던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고, 체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그랬던 부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무인 창업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두려웠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뭐 두려웠던 거는 없었는데, 우선적으로 자금 동원할 때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은행에서 이제 수월하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또 다른 임대업이 있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그것을 무인시대하고 미리 하면서 이제 견적서를 넣고 그래 하면서 은행 대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갖고 그걸 잘 처리했던 게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무인 빨래방 그리고 무인 카페, 무인 분식 중에 실제로 어떤 매장의 수익이 가장 높은 것 같으세요? 수익률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빨래방이 제일 높고 분식이 제일 낮는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식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무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 창업을 하면 미리 좀 계산을 하고 무인시대처럼 이런 업체를 잘 선택해서 계획을 잘 잡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도 이제 막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좀 소비자들의 편익성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어느 쪽을 할 것인가 그걸 잡고 한다면 서로 잘 협력해 갖고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